이거 진짜 어렵다. 아, 느낌. 모르겠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생각. 자, 이게 보이고 작년 기출이었거든요. 근데 잠실여고하고 시험 범위도 비슷하구나. 난이도가 잠실여고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좋겠고, 자,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 1번부터 5번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자, 이 실험의 통제 변으로 기억과 니은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억, 빛이 비치는 곳은 통제 변인에 속할까? 기억이 바로 조작 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제외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개념 살펴보자. 그럼 여기서 종속 변인은 뭐야? 광합성을 하는 정도지. 그치? 니은 암시만 통제 변인에 속해요? 아니면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제 변인에 속하겠지? 기억은 조작 변인이라서 안 돼요. 바로 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원인이야. 또 질문 있어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얘들아, 9번에서 이건 정의 문제인데 얘들아, 우리 근수축 계산만 하고 근수축 각 구간에 정의도 항상 체크를 해둬야 돼. 기억선지 같은 경우는 Z선의 위치를 물어봤어. 기억, 가에서 A와 B 사이에 Z선이 있다. 우리 이거 교과서 탐구자료, 교재 탐구자료에서 했어요. Z선은 어디에 있어? B 사이. 그치. B에 Z선이 있는 거야. 고쳐주셔야 돼. 니은은 맞는 거고요. 지금 AD-HD가 바로 뭐야? 겹대지? 겹대는 가보다 나가 더 길다. 맞는 보기이죠. 수축했을 때 겹대 길이가 증가하니까. 10번 넘어가도 돼요? 혹시 개별 질문 있으면 이거 10번은 따로 질문 받을게요. 그 다음에 11번은 그 수축인데 이거 길이 변화 묻는 문제야. 11번. 그림은 근육 원섬에 맞은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고 Z1과 Z2는 X의 지선이다 라고 줬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각 구간의 길이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D라고 쓰지 말자. 이미 D라는 미지수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수축하면 얘가 수축하면 마이너스 R이 되겠고 플러스 R, 마이너스 2R로 우리가 약속했었죠. 만약에 2번이라면 플러스 R,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플러스 2R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살펴보니까 T1, T2, 기억, 니은, 디귿의 길이를 랜덤으로 줬어요.
A, B, ED, 10D 뭐 쭉 써볼게. 이거 랜덤이에요 지금. A, ED, 10D 지금 랜덤이에요. B, 6D, 8D 이렇게 줘놓고 조건 하나 추가로 줬어. A 플러스 B는 몇 D여야 되는데? 8D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춰보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는데 4D, 4D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3D, 5D로 시작한 친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6D, 2도 아니 6D, 2D 상관없어요. 2D, 6D라고 할까? 자, 이 상황에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밑에 줬고 자, 시작해봅시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매치를 해봐야 돼. 자, 누구부터 잡아볼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에서? 이거 맞춘 사람 없니? 10D, 8D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먼저 치중하지 마시고 10D, 8D를 만약에 디귿을 보면 얘가 마이너스 2D란 얘기잖아. 그러면 니은의 길이면 어때야 돼? 플러스 D여야 돼.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D여야 돼. 자, 해당되는지 보자고. 10D, 8D 2D, 6D로 했을 때 얘가 만약에 3D가 되면 얘는 5D가 돼야 되잖아. 5D, 6D 성립해요? 무슨 생기지? 자, 이제 볼게. 그 다음에 그럼 10D, 8D를 뭘로 나볼까? 얘를 니은으로 활용해 볼게요. 옆에다 써볼게. 기억, 니은, 디귿 얘를 순서로 매치하면 10D, 8D를 이번에는 니은으로 세워볼게요. 그러면 얘가 길이 변화가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2D가 돼야 돼. 얘는요? 플러스 4D가 돼야 돼. 여기에서 매치시킬 수 있는지 보자. 10D, 8D 했으니까 2D, 6D 플러스 4D 만족하네요. 요 안에서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D여야 되니까 2D 차이가 나야 돼. 합은 8D이면서 3D, 5D 끝났습니다. 기억 T1일 때 기억 플러스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을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있어. A의 길이가 몇이래? 2.2라는 건 T1이든 T2든 상관없이 리니어 플러스 디귿이 2.2라는 거잖아. 그러면 22D가 2.2란 소리죠? 따라서 D가 0.1이므로 T1일 때 기억 플러스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은 1.3이 아니라 0.5가 되네요. 니은 T2일 때 X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1.0인 지점 1.0인 지점은 구간 어디에 속해요? 니은에 속하지? 그럼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라고 하시면 틀려. 액틴도 관찰돼. 디귿 T2일 때 니은 플러스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은 1.4이다. 맞죠?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10D, 8D로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 2D, 6D로 생각하셔도 되고 물론 이렇게 크로스로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계속 모순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숫자들을 기억, 니은, 디귿이랑 매치를 해서 구간의 길이 변화 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나요? (12번은) 아마 5번으로 한 친구들 많을 거야. 자, 요거 낚시 문제입니다. 얘들아, 니은은 자율신경 중에 무슨 신경이야? 교감. 리을은 부교감이니까 기량작용 맞지라고 하면 낚여요. 기량작용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의 기관에 반대되는 작용이야. 근데 지금 니은과 리을은 다른 기관이야. 이게 만약에 기량작용이려면 똑같은 기관, 예를 들어 심장 이렇게 있고 얘는 교감이고 얘는 부교감 신경이면 기량작용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응 기관이 서로 다른
다르기 때문에 기량작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또 질문. 자, 19번까지 질문. 16번. 자, 16번은 정상인과 환자 B. 운동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기억과 내용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환자 B는 이자섬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 무슨 병이라고 불러요? 제일 당뇨병이라고 하지? 당뇨병은 정상인보다 항상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돼. 따라서 기억과 니은 보시면 누가 당뇨병입니까? 기억이 당뇨, 니은이 정상이겠죠. 기억, A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와 이자이다. 이거 여러분 교과서 좀 읽어보세요. 개념서도 있어요. 둘 다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지하는 건 간내 시상하부랑 이자도 동시에 감지해. 개념서에 있어요. 오늘은 직보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랑 내가 놓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개념서, 교과서, 학교 프린트 계속 정독하셔야 돼요. 니은의 오줌 속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면 큰일 나요. 정상인은 오줌 속에서 포도당 검출되지 않습니다. 당뇨가 그래요. 디귿, 니은의 단위 시간당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운동 시작 시점이 T1 시점보다 적다고 보시셔야겠죠? 이것도 넘어가고. 사실상 2번에서요. 아까 내가 잠녀 수특변형 111제에서 내가 문제 하나 찝어줬잖아. 그게 작년 보인고 문제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요? 자, 서술형 2번 같이 볼게. 어떤 동물에게 물을 섭취시킨 후 A하고 B의 투여에 따른 오줌 생성량. 아까 했던 거야. 기억은요, 정상 또는 후엽을 제거한 동물 중에 하나래. 그리고 A와 B는 뇌하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다시 한 번만. 만약에 이 개체가 정상 개체였다면, 소금물을 투여하든 ADH를 투여하든 만약에 정상이라면, 자, 소금을 투여하니까 혈당산부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ADH 분비량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수분 제흡수량 증가니까 오줌 쌍떡은 어떻게 돼요? 오줌량은 감소의 변화를 보일 테고, 자, ADH를 투여했어요. 수분 제흡수 촉진이에요. 촉진이라고 할게요. 촉진. 수분 제흡수 촉진. 그럼 마찬가지로 오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오줌량 감소하죠? 이게 정상 개체에서 보이는 변화일 텐데, 이 개체는요, 소금물하고 ADH를 투여했더니 하나에는 반응을 보이고 하나에는 반응을 안 보여. 그렇다는 건 이 개체가 정상 개체가 아니라 후엽을 제거한 개체겠네. 그러면 후엽을 제거한 개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자. 자, 소금물을 투여했어요. 혈당산수압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ADH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가 않아요. 왜? 후엽을 제거했으니까. 즉, 이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줌량이 크게 감소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바로 소금을 투여하지. 자,
이거는 애한테 ADH를 투여하면 ADH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분 제흡수 촉진되면서 오줌 삼투압 증가하고 오줌량은 크게 감소할 거야. 이거는 맞는 변화예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물질 A와 B 그것도 맞고 호르몬 X는 ADH입니다. 아니면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T1과 T2일 때 혈장 삼투압을 비교하시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문제는 조심해야 돼 얘들아. 왜냐하면 정상 개체가 아니야. 자,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이 오줌량이에요. 그 다음에 T1과 T2의 혈장 삼투압 농도를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정상 개체야. 정상 개체라고 해보자. 그러면 T1, T2 시작.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오줌량이지. 오줌량 부등호로 표시하자. 누가 더 높아? T2. 그럼 O3은? 우리 계속 연습해야 돼 이거. T1. 자, O3이랑 B라는 뭐였지? ADH는 T1. 그렇다면 원인이 되었던 혈장 삼투압의 농도는 T1.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상이 아니라 투엽이 없는 애야. 그렇다는 건 ADH가 분비가 안 돼서 수분 제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을 섭취했어. 물을 섭취했어. 자, 그 다음에 오줌량이 계속 크게 늘어나요. T1과 T2에서 비교를 해보면 수분 제흡수가 아예 안 되고 있어. 빠져나가는 오줌량이 T2일 때 훨씬 많아. 제흡수 안 되는 상태에서 오줌량만 계속 빠져나가요. 그럼 T2일 때가 혈장 삼투압의 농도가 더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 개체와 후입인 개체에서 지금 차이점이 바로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서술형 3과 서술형 4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2024 해설이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받을게요.